안녕하십니까. 1년차 이수빈입니다. 이번 수요 세미나에서 제가 발표할 주제는 신체 및 얼굴의 성장입니다.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머리의 성장 변화를 논하기 위하여 신체적 성장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머리와 얼굴 성장은 호르몬과 연관되며 사춘기에는 급속 성장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인체 발육의 유형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발육은 기능과 성숙도의 발전 과정을 말하며 뇌가 성장함에 따라 정신적 및 운동적 기능이 향상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정상 아동은 정상 범위 내에서 각각 고유한 성장과 발육을 하며 그 과정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가 사춘기에 이르러 보다 성장이 촉진될 때 얼굴의 성장도 역시 빨라집니다. 성장에 의한 변화뿐만 아니라 성장의 속도를 아는 것도 중요한데 이를 예측하기 위해 여러 성장 곡선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키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어린이 성장 평가 방법이며 이는 표준 성장 곡선으로 가시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동의 성장을 평가하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키 성장의 거리와 속도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좌측 그래프는 키 성장의 거리 곡선으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측정하여 어린이의 크기가 어느 정도이고 어떻게 성장해 왔는가를 한눈에 구별할 수 있습니다. 우측 그래프는 전체 키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각 기간 사이에 변화된 성장량만을 보여주는 성장 속도 곡선입니다. 키의 거리 곡선이 일정 수준으로 수렴될 때 키의 속도 곡선은 0으로 떨어집니다. 한편 개인이 아니라 큰 표본 집단에서 얻어진 자료로 그려진 성장 곡선은 표준 성장 곡선이라 하며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어린이 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은 종단적, 횡단적 방법으로 구분되는데 종단적 방법이란 동일한 어린이를 장기간 추적하는 방법이고 횡단적 방법이란 동일한 연령의 집단에서 평균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한편 평균 곡선을 구할 때 나이에 따라 평균을 구하고자 하면 좌측 그래프와 같이 나타나는데 각 어린이의 급속 성장은 각기 다른 나이에 발생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고 이로써 점선으로 나타나는 평균 곡선은 그 어느 어린이의 성장 곡선과도 맞지 않습니다. 테너 등은 어린이의 나이가 아닌 특정한 발육 연령에 따라 집단을 나누면 보다 정확한 성장 곡선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였고 이는 우측 그래프와 같이 나타납니다. 키는 출생 후 첫 1년간 빠른 성장을 보이는데 약 50%에 달합니다. 출생 후 7개월까지는 남자 아기의 성장이 다소 빠르며 7개월부터 만 4세까지는 여자 아기의 성장이 다소 빠르고 만 4세 이후에는 남녀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한편 사춘기의 최대 성장 속도는 PHB라 부르는데 최대 성장은 이 피크의 6개월 전후인 1년을 의미하며 사춘기 시작 후 대개 2년 후 도달합니다. 사춘기 최대 성장 동안 평균적으로 남자는 20cm, 여자는 16cm 성장합니다. 성장 속도로 볼 때 인간 성장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시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태아기부터 2세까지 빨리 성장하는 시기와 2세부터 사춘기까지 서서히 성장하는 시기, 사춘기부터 만 15세에서 16세까지 빨리 성장하는 시기와 다시 15세부터 16세부터 성숙기까지 성장 속도가 감소하는 시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스케브는 장기 성장을 일반형, 신경형, 림프형, 생식기형의 4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스케븐 커브에서 볼 수 있듯이 뇌는 신체 성장과 두드러진 차이를 가지고 발육합니다. 대부분의 신경세포는 출생 전에 형성되며 출생 후 뇌의 팽창은 미엘린과 덴드라이틱 프로세스의 형성에 의해 초래됩니다. 뇌는 출생 후 첫 1년 사이 전체 성장의 2분의 1이 완성되며 머리 크기에 주된 영향을 미칩니다. 만 8세경 약 95%에 달하는데 바닥 머리뼈의 랜드마크들은 두부 계측 분석 시 사용하는 많은 참고점들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뇌의 성장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신체 성장은 호르몬에 의해 조절되므로 머리와 얼굴의 성장도 호르몬의 영향을 받습니다. 성장 호르몬 분비에 장애가 있을 시에는 머리와 얼굴의 성장도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의 예로 말단 비대증, 거인증, 뇌 수체 결핍증 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단 비대증은 사춘기가 지난 환자에서 발생하는데 아래턱뼈의 과대 성장과 대설증 등이 나타나고 거인증에서도 말단 비대증보다는 경미하지만 비슷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반대로 뇌하수체 결핍증이 나타날 시에는 얼굴의 골격성 성장은 약 50% 정도 지연되고 치열 발육도 25% 정도 지연된다고 합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계측점들의 길이가 현저히 줄어드는데 이는 하악의 길이의 감소와 턱뼈 가지의 길이가 짧기 때문이며 하악의 성장 결핍과 제2급 부정교합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갑상선 호르몬 결핍 시에는 성장 지연이 필요되며 얼굴의 전하방 성장 및 턱뼈의 후하방 회전이 지연됩니다. 전체적으로 상악, 하악, 비골 성장에 방해를 받으며 오시피탈 본과 팔리탈 본의 팽창이 지연되어 머리뼈 바닥이 정상적 형태를 갖지 못합니다. 수척, 치아, 손목뼈의 발육 지연도 함께 나타납니다. 이는 갑상선 호르몬이 전체 대사 활동을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시피탈본이 가장 심하게 영향을 받는데 특히 스페노이드 오시피탈 숫자와 스페노이드 에스모이드 숫자의 활성이 감소하여 머리뼈 바닥이 짧아집니다. 위의 그림에서 점선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를 치료한 경우이고 실선이 방치한 경우를 나타내는데 머리뼈 바닥이 현저히 짧아진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악, 하악, 비골이 전체적으로 성장 지연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춘기는 성장이 빨라지고 신체 성분이 변화하며 골격 성장이 촉진된 후 다시 감소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앞에서 사춘기 성장 속도가 최대의 지점을 PHV라 정의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두개골면 성장이 신체 급속 성장과 유사한 성장을 하는지 여부와 얼굴 성장이 신체 급속 성장 시기와 어떤 관계인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사춘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신체 및 머리와 얼굴의 급속 성장 시기라는 것입니다. 사춘기 성장의 남녀 차이는 사춘기 성장 가속기 시작은 여자가 남자보다 약 2년 정도 빠르나 덜 뚜렷하다는 것입니다. 종단적 두부 계측 연구에서 아간면 성장은 매우 중요한데 예를 들어 위의 그래프는 얼굴의 한 계측값인 알티큘레와 포고니온을 측정한 결과, 포고니온까지의 길이를 측정한 결과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아래턱의 길이는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으며 이때 사춘기의 급속 성장은 전혀 관찰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봤듯이 단순한 나이로만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 차이를 조절하여 최대 속도 곡선에 중첩하는 것이 중요한데 아래턱뼈의 최대 성장이 보다 신뢰도 있게 관찰되는 것을 위의 그래프보다 아래 그래프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대개 사춘기의 최대 얼굴 성장은 키의 최대 성장 시기와 일치하며 대부분의 얼굴의 성장 촉진은 PHB 직후에 나타난다고 하는 연구와 두 과정이 동시에 나타난다는 연구가 존재합니다. 다음 그림은 사춘기의 키 변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는 4개의 계측 길이입니다. 헌터 등은 아티큘러 포가니온의 길이는 신체의 키 성장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보여준다고 하였습니다. 베이전 네이저는 머리뼈 바닥의 성장을, 아티큘레와 포고니온은 턱뼈의 길이, 네이전과 멘톤을 잇는 길이는 전방 얼굴 높이의 성장을 반영합니다. 셀레와 그네티온을 잇는 길이는 머리뼈 바닥에서 턱끝이 벌어지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얼굴 성장을 연구하는 보고자들의 계측점이 서로 다를 수 있어 많은 연구가 존재하지만 이를 수렴하여 뚜렷한 성장 유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머리뼈 덮개와 머리뼈 바닥은 사춘기의 급속 성장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윗턱뼈, 아래턱뼈는 중등도의 사춘기 급속 성장을 따릅니다. 모든 신체의 긴 뼈는 강한 사춘기 급속 성장을 따릅니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성장의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것을 연구해내었습니다. 어린이 발육 영역을 평가하는 방법은 거의 없으며 나이, 성적 발육, 치령 등은 성장을 평가하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성장에 대한 예측은 골격 영역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각각의 뼈들은 쥐어진 영역의 어떤 단계의 완성도를 보일 것이라 예측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의 손 및 손목의 방사선 사진이 평가에 이용됩니다. 환자의 골격 영역은 나이에 맞춰 결정할 수 있으며 두 연령 사이에 1년 이상 차이가 있으면 문제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뼈의 성장과 성장 정지는 서로 얽혀 있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PHV는 뼈의 발육 정도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한편 급속 성장의 시기를 신뢰도 있게 예측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없으나 뼈의 상태를 관찰함으로써 급속 성장이 임박했는지, 이미 진행 중인지, 아니면 이미 지나갔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에서 사춘기 성장 곡선에 대한 뼈의 평균 사건 성서를 도식화할 수 있습니다. 사건 1, 2, 3은 대부분 급속 성장에 앞서 나타나며 6, 7, 8, 9의 상황을 보이는 어린이는 성장 속도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들 사건 중 4급, 즉 세사노이드본의 출현은 PHV와 밀접히 연관이 되는데 사춘기 성장의 전조 증상으로 여겨집니다. 세사노이드 본이 관찰된다면 어린이가 급속 성장할 가능성은 크게 줄어든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사춘기 성장 전후 체내 구성 요소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일단 근육과 지방의 변화는 사춘기 성장 가속기 동안 남녀 모두 근육 면적이 크게 증가합니다. 이는 다른 그래프와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생식기의 발달은 사춘기의 골격과 근육의 발달하는 것은 생식기의 급격한 발육과 밀접히 나타나는데 여러 요소들이 다음 그래프와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춘기 발육에서 정상적인 변이성은 사춘기 아동에서 각 단계를 거치는 시기가 다양하다는 전제 조건을 갖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대개 여자보다 남자에서 늦게 나타나며 평균 2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성장 완료 시 최종 신장의 예측은 여러 가지로 판단할 수 있는데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복잡하게 상호작용한 결과입니다. 성장이 조절되는 정도의 차이는 대개 유전적 요소에 의존합니다. 한편 캐치업 그로스는 정상적인 발육이 저하되었던 아동에서 저하 요인이 제거되었을 때 갑자기 자라는 속도가 빨라져서 정상 성장을 따라잡는 것을 말합니다. 성장 완료 시 신장 예측 시에는 연대 연령보다 사춘기 시작 연령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부모의 신장과 아동 신장 사이의 상관관계는 출생 후부터 2세까지는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사춘기 시작 전까지 유지됩니다. 중간 부모 신장이란 다음 공식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이를 구하면 아동이 얼마나 클 것인가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신장의 증가는 아동마다 유형이 다른데 위의 그래프와 같이 자신이 타고난 신장으로 자라기도 하고 처음에는 작다가 나중에 빨리 자라 타고난 신장에 도달하기도 합니다. 이로써 머리와 얼굴에 대한 급속 성장 또한 신체에 대한 급속 성장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카톡방을 통해 질문 올려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